네, 2020년 9월 5일 저녁 6시 43분입니다.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태풍과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은 최악의 태풍이 온다는데 문재인 정권은 태양광 발전소 발전기와 풍력 발전기 잘 묶어 놓았나 이런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보가 빠르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windy.com이라는 사이트가 상당히 화제입니다. windy.com이죠. 포털에서 그냥 windy.com을 치면 들어갑니다. 실시간 태풍 정보와 그 경로 등 날씨 정보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화면 자체가 동북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으로 오는 태풍을 바로 볼 수가 있죠. 체코에서 만든 회사가 만든 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간 화면이 오후, 9월 5일 오후 6시쯤인데요. 여기를 딱 들어가 보면 왼쪽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Extreme warning, 극도의 경고, 심각한 경고 이런 뜻이죠. Hyacinth to become one of the most intense storms on record. 태풍 하이센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풍 중의 하나로 발전하고 있다. 하이센 같은데 우리나라 언론은 하이선으로 적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 지도를 보게 되면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날씨를 보는 이들은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습니다. 기상청 말고도요, 관광하시는 분들, 배 타시는 분들, 특히 공군도 열심히 봅니다. 각자가 봅니다. 대한민국 기상청 정보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 또 한국전력 사람들도 전기줄이 많이 끊어지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날씨를 보는데, 그분들 사이에 농담 아닌 농담이 있습니다. 필리핀 근처에서 발생한 태풍은 왔다 갔다 하다가 진로 예측도 잘 안 되고 한반도에 오면 그 힘이 약해진다. 근데 괌에서 발생한 태풍은 그대로 북상해 한반도를 치면은 큰 피해를 입힌다. 필리핀보다는 역시 괌이 미국이죠. 미국이 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변만화를 하는 게 날씨인데 예측이 어렵죠. 언제 어떻게 막일지 모르고.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청도 있고 여러 군데서 제가 기상 예측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기상 정보를 하는 데는 공군입니다. 공군의 중령인가요? 그분을 대장으로 하는 기상 전문으로 하는 관측팀이 있어요. 공군 기상 정보가 굉장히 정확한데 왜 그런가 하면요. 공군 비행기들이 뜰 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날씨 나쁘면 비행사들은, 조종사들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군 기상팀은 정확하게 합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 언제 몇 시 몇 분에 해가 나오고 비가 그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얼마가 세진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주더만요. 우리 기상청 발표처럼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은 대체로 워낙 형편없는 나라는 빼고요. 제대로 된 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날씨 예측을 하는 거는 그 나라 공군의 기상팀입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근데 그 공군 기상팀들은 기상 정보를 국민한테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는 거는 자국 공군하고 동맹국 공군하고만 교환합니다. 그건 자기네 필요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오산에 미 7공군이 주둔합니다. 7공군은 미 태평양 공군 산하이고요. 태평양 공군 산하에는 괌에 미 13공군이 있고 일본의 제5공군이 있습니다. 다 미군들이죠. 그러니까 미 태평양 공군은 이 3개 번호 공군, 번호가 앞에 있어서 번호 공군이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도 있는 공군도 이제 태평양 공군 사령부 이하인데 이 전체를 관할하다 보니까 한반도, 일본, 괌 지역을 전체의 기상을 다 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있는 기상 정보는 우리 공군 기상팀이 잘하니까 우리 공군하고도 교환하고 일본하고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인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미 태평양 공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한민국 공군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정보를 주고요.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하고 미국은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조약이라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날씨 정보를 교환하자 이런 별도로 협약이나 조약 안 맺고 포괄적으로 서로 다 주고받습니다. 우리 지금 한미 방위 조약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게 문재인 정권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유리한 조약을 파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약화시키려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죠. 상당히 위험한 정부입니다. 그 공군에서 이렇게 기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거는 그게 적국한테 가면요. 적국한테는 그 자세히 보게 되면 얘네들이 요 시간에 쳐들어올 수 있겠는데 바로 알 수도 있거든요. 절대로 타국에는 안 주고요. 타국에 안 준다는 거는 일반 국민한테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국민한테 주게 되면 기상청 정보처럼 주게 되면 적이 이용하죠. 아마 북한은 기상 정보가 딸리기 때문에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정보를 굉장히 유심히 볼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 국민에게 좋은 정보가 이북에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군은 공군 기상팀이 판단한 정보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맹국인 미국하고는 한다. 일본 자위대하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보보호협정을 맺었지만 특별히 공군이 이거 한다는 일본 자위대하고 기상정보 교환한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상청도 좀 더 정확한 기상 체크를 하려면 주변국하고 이제 어디 교환해야 되는데 정보를 그러려면 협정이나 약속을 맺어야 되거든요. 이런 협정이나 맺을 때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근데 이 반일을 하는 문재인 정권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일본 기상청 정보가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거는요, 일본 근해에 우리 쪽하고 일본 사이에 바다를 지나는 우리나라 배들이 일본 기상청 정보를 받아보는 기계만 갖추면 다 받아봅니다. 뭐 텔레비만 한 대 있어도 받아보니까. 그 대한민국 기상청이 주는 동해바다 정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본 기상청이 주는 일본 니혼가이, 일본해라 그러죠. 그쪽 정보를 보면서 오히려 피해 가거든요. 그건 일본이 자국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 주는 정보인데 그걸 우리나라 선박들도 장비를 설치해서 받아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미국 기상청 정보를 받으면 좋은데 미국 기상청은 동북아시아에 없어요. 여기 영토가 없고 미 공군이 주둔하니까 기상 정보를 공군이 할 뿐이죠. 미국 기상청 정보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중국 거를 받는 건데 그건 좀 생각 좀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윈디닷컴이 미국 공군 정보까지 기상 정보까지 얻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정확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윈디닷컴은 대한민국 정부의 컨트롤을 안 받죠. 근데 대한민국 정부의 기상청은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은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통계도 문재인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도 아다르고 어다르죠. 이번에 그 코로나 확진자 나온 기관이 서울시에서 발표했는데 그 우리 군의 비리도 아닌 비리를 마구 발표하는 군인권센터라고 하는 데 있죠. 그 동성애에서 군대 안 갔다고 하는 임모라고 하는 소장이 이끄는데 거기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몇몇몇 기관이라고 하면서 거긴 싹 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 발표를 살짝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번 풍수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인데 정부가 공개를 안 하니까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유출을 할 뿐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피해가 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밝히게 되면 4대 강사협에 계속 반대한 게 문재인 대통령 야당 시절에 후보 시절에 그랬잖아요. 그거 왜 그랬어 하고 추궁이 바로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걸로 보여요. 태양광 발전기, 풍력 발전기가 무너져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 안전장치가 없네? 태풍에 왜 자빠져? 원전은요, 이러한 태풍 훨씬 큰 거 와도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나 고리 원전에서 이번에 일이 있었어요. 고리 원전도 돌리려면 외부 전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외부 전기 들어오는 게 전기줄이 끊어진 모양이야. 그래서 원전을 세웠답니다. 세웠는데 외부 전기가 끊어지면 내부에 있는 비상발전기를 돌립니다.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비상발전기. 그런데 매뉴얼에서 외부 전기 끊어지면은 일단 세우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그건 뭐 하란 대로 딱딱 한 거죠. 이건 뭐 제대로 가동한 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 무너진 거는 그건 차원이 다른 거죠.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은 바람이 세게 오면은요 발전 자체를 못 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태양광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무너지고 풍력 발전기는 날개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 자체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건 원전이 폭파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원전은요 비상발전기 돌아가니까 전기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대로 세웠을 뿐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건 보도하고 태양광은 좀 보도가 됐죠. 워낙 눈에 많으니까. 근데 지금 화면 나오나요? 풍력 발전기 무너진 거는 그렇게 보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많이 이제 태양광 패널 띄어놨는데 그것도 막 워낙 많이 물이 들어오고 막 출렁출렁하게 서로 자기네끼리 부닥쳐 깨지면 중급성 나오잖아요. 그것도 지금 보도 안 합니다.
그러한 중금속이 들어가서 물고기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우리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이야기가 없죠. 이러한 것이 보도될수록 문재인 정권의 탈핵 정책은 실패가 되니까 수해 피해를 줄이고 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피해 통계를 바로 내주지 않으면 언론도 제보받는 것 외에는 보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언론 통제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또 관영 언론들은 아예 정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쉽고, 저같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제보가 아니면 한계가 있죠. 근데 윈디닷컴은 뭐 그런 걸 안 하고 있고 또 보다 정확하게 정보를 없는 데가 몇 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이선이 강력하다는 거는 이제 많이 알려졌거든요. 윈디닷컴도 그렇고 정부도 지금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고의 정도가 지금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지난번 8호 태풍 바비가 왔을 때 정부가 큰 피해가 온다고 막 요란했거든요. 저희 동네도 시끄럽게 하고 모두 붙여놓고 그러더니 그때 의사 파업이니 뭐 추미애 아이고 헝칼 쓰듯이 날뛰는 거니 아주 좀 난리가, 뭐 부동산 문제는 시끄러웠잖아요. 확진자도 뭐 시끄럽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미급 태풍이 온다 그래서 국민들을 얼어붙게 했는데, 그렇게 겁을 줬으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것도 묶어놓게 했어야죠. 그런 조치는 안 했거든요. 네? 지난번 긴 장마 때 태양광 많이 무너졌으니까 해야 돼요. 그건 안 했어요. 근데 막상 바비는 큰 피해를 안 줬습니다. 국민을 속였죠. 속인 걸로 보이죠. 이거는 이제 윈디닷컴을 봤던 분들이 그다음부터 아하 한 겁니다. 뭔가 야료가 있구나. 근데 이번에 하이선이 온다 그러는데 이게 또 세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뭐 의사 파업 때문에 막 반발하고 있는데 조금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태양광하고 풍력을 알았으니까 이거 묶거나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이 정부가 그렇게 주장했던 신재생 허위가 드러나니까 하이선이 강하다고 하면서 강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를 못 믿겠다는 게 윈디닷컴을 보시는 분들의 판단인 겁니다. 정부는 이리 가도 못하고 저러 가도 못한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리던던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던던시, 조금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군더더기 쓸데없는 거, 군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공학으로 들어가면, 엔지니어링 들어가게 되면, 엔지니어링에서 기계를 만들면 뭔가 목적이 있어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는 군더더기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다른 요인이 들어와서 고장나거나 오작동하게 됐을 때 그거를 막아주는 게 리던던시란 거죠. 필요는 없지만 어쩌다 쓰일 수 있는 거. 우리 맹장 같은 거죠. 맹장 때문에 사람 몸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리던던시는 꼭 그건 아닙니다. 안전장치. 근데 그것도 몇 중, 1중, 2중, 3중까지 하는데 마지막 후순위의 리던던시는 평생 폐기할 때까지 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리던던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폐로하고 해체할 때까지 쓰이지 않는 리던던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그런 리던던시를 잔뜩 갖추고 있음에도 발전 단가가 신재생보다 훨씬 싼 게 원전입니다. 신재생은요, 지금 리던던시 자체가 없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바람이 세서 윙윙 돌아가면 그 소리가 굉장히 위협적이라서 암소들은 낙태도 하고 그래요. 새들도 가다가 막 그 소리 가까이 안 가려고 맞아 죽고 그럽니다. 많은 국민들이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해결료를 매우 용납할 수 없는 쓰레기로 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관리할 수 있고 먼 훗날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저는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중금속이 깨져갖고 흘러나오는, 중금속에 나오는 태양광 패널도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폐기장에 모아놔야 됩니다. 그거 대단한 쓰레기거든요. 중금속으로 오염된 땅에 가서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못 살 거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곳은 그런 쓰레기가 오는 쓰레기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한 곳에 사람이 안 가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발생시키는 쓰레기 모아놓는데 역시 사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 모아놓은 곳이나 태양광 패널 깨진 거 모아놓은 곳이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왜 이걸 모르시냐 이거예요. 아니, 태양광 중금속에서 오는 거는 그거는 뭐 전신마비 정도 중금속이니까 이따이 병처럼 그런 병이 온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하고, 방사선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지만 글쎄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운가요? 방사선이 또 다 죽이나요? 많이 쐬야만 되는 거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진실이 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훨씬 싼 값에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죽이는 세력이
있었고 그 세력한테 우리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 문재인 씨를 찍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탈핵 선언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탈핵 선언, 고리에 가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그래서 제가 탈핵선이라는 책을 내게 됐다고요. 자,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지금 굉장히 센 하이선 온다 그러면은 공무원 동원해서 산원덕에 있는 태양광 패널하고 풍력발전기 날개를 묶어야죠. 산원덕 물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죠. 리던던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리던던시예요. 공무원을 괴롭게 해서, 공무원을 귀찮게 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해야죠. 네? 공무원 부려먹지도 못하고 공무원 인기 받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공로나 이렇게 허용해주고 하는 그런 정권이 되는 거죠. 공무원을 무서워하면서 어떻게 공무원을 통해서 국립민복을 합니까? 공무원을 받드는 그런 정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허약한 정권이다 보니까 탈핵주의자에게 까맣게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줏대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윈디닷컴을 보는 국민이 늘어나기 전에 문재인 정권은 탈핵의 속임수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국민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알게 되면 정권이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윈디닷컴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빨리 움직이십시오. 감사합니다.